그 책의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편지가 40개가 있어서 하나씩 좀 꼽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1장 인생에 대한 태도에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4번째 편지예요. 제목이 성공은 성공의 어머니라는 편지인데, 보통은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네.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여기서도 물론 실패해서 배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공이야말로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항상 편지에 처음에 이 편지 왜 쓰게 됐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여기서는 둘째 딸이 요즘 자기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막 여러 가지 다 배우기가 힘들다. 그래서 결국은 피아노 그만 배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또 이렇게 인생의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서 답을 주시는데, 보통 피아노 저도 어릴 때 그랬었는데 하면 지겹고 막 그만두고 싶잖아요. 우진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는 게 이해한다. 지겨울 거다. 왜냐하면 몇 달을 연습을 해도 이거는 느는 게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단지 지금 피아노의 문제가 아니다. 너는 지금 살면서 직면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에 지금 도달한 거다. 그러시면서 이때 선택지가 2가지가 있다고 하세요. 하나는 도망치는 거, 즉 그만두는 거죠. 2번째는 정면으로 도전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극복하라고는 또 말씀 안 하세요. 극복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하라고 권하시는데, 이게 계속하면 네 피아노 실력이 늘 거야, 정말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도 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법을 배우라고 얘기를 하세요. 거기서 네가 작은 성공을 이루게 되면 그게 너한테는 엄청난 재산이 될 거다. 본인의 얘기도 하세요. 어릴 때 산에 오르다가 정상을 거의 앞두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지나가는 어르신이 한 말 듣고 끝까지 올라갔다. 근데 그때 정말 너무 뿌듯하셨나 봐요. 이 경험으로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산에 오를 때 뭐 정상이 100m 남았다고 하면 더 올라가나 그만큼 덜 올라가나 당장 다른 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웅이사님 달리기 하시죠? 네. 달리기 보통 몇 킬로 정도 달리세요? 한 번 뛰면 한 4km? 4킬로 정도 달리세요. 4킬로 뛰시다 보면은 어느 날은 한 3.5킬로, 3.8킬로 뛰었는데 오늘 너무 힘들다. 오늘은 좀 여기서 멈추자, 이런 마음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달리기 할 때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 100m, 200m 더 안 가도 달라지는 거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3.8km 뛰어도 건강해지는 건 마찬가지고, 4km 뛰면 100m 더 뛰면 100m만큼 그냥 더 힘들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자분의 생각은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거기서 100m를 더 뛰어서 원하는 바, 목적했던 바를 성공시키고 나면 다음 시도 때 또 그런 한 걸음 더 나가는 그 힘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엄청나게 나중에 큰 차이를 가져올 거다. 그래서 어떤 태도로 문제를 대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그 달라진 결과들이 쌓여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100m 더 뛰는 그게 이제 단지 100m가 아니라 다음번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경험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목표를 처음에 4km로 딱 꼽았으면 뭐 3.9km를 떠도 되긴 하지만 목표는 어차피 달성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낄 때는 계속 4km만 뛰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달성을 해보면 그 마지막 한 걸음 더 나간 경험이 있으면 다음번엔 오늘은 5km를 뛰어보자 했을 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은 성공의 어머니. 네. 저한테 이 책이 나름의 작은 성공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그 1년에 정말 수십만 종의 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주목을 어느 정도 받은 그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그 덕분에 저도 다음 책을 낼 수 있는 힘이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책이고요. 저자보다 제가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게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이다.
라는 편지였고요. 다음 편지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최선을 적은 최고다. 이건 저는 처음에 딱 제목만 보고는 무슨 말이지 생각을 했어요. 최선도 좋은 거고 최고도 좋은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근데 완벽한 결과가 단숨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고치고 절충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최고만을 고집하다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딸이 학교에서 동아리에 회의를 했는데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이 안 나더래요.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더니 편지를 또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단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최고를 고집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성에 차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더 낫다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완벽을 향해 나가는 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글에서 일하셨을 때 경험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구글에서 일을 하셨을 때 안티치트 연구를 담당한 적이 있으셨대요. 이게 뭐냐면 그 검색의 결과에 위에 올라오려고 다른 사이트나 이런 것들 조작 같은 걸 막 했나 봐요. 이거를 잡고 싶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힘드셨나 봐요. 잘 안 잡혀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전부 다 못 잡더라도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시작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막 열심히 개발하시다가 일단 시작을 하셨더니 절반도 못 잡았대요. 처음에는 46%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46%를 잡았는데 계속 1년 동안 서두르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나니 그땐 거의 다 이런 조작하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처음부터 거의 다 잡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으면은 이렇게 못 됐을 것 같다. 그 프로그램이 영원히 안 나와서 아예 시작도 못 했을 거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최종 목표는 완벽이라고 해도 원래 완벽한 게 어디 있겠냐. 처음부터 완벽한 게 없으니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시작을 한 다음에 완벽하게 만들어 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멋있네요. 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또 뼈아픈 기억이 떠올랐는데 그 전에 했던 사업이 길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음악 관련 서비스를 하는 앱을 개발한 사업이었어요. 근데 뜻대로 안 풀리게 된 게 정말 여러 사람이 오랜 시간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세상에 선보이고 싶었는데 선보이지 못한 채 끝났죠. 그 이유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서비스도 완벽하게 기획이 되고 앱 개발도 완벽하게 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완벽하게 갖춰지기를 기다리다가 개발도 거의 다 해놓고 준비도 다 해놓고 했는데 마지막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꼬이면서 내놓지도 못한 채 끝이 났거든요. 그게 정말 너무 뼈아픈, 저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기회가 되면 다시 언젠가는 꼭 세상에 선보이고 싶은 이런 기억인데 정말 딱 이 말씀처럼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다가 시작조차 못했어요. 이 책을 좀 빨리 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완벽은 지속적으로 완벽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편지에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대한 태도. 여기서 막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높은 경지를 추구하라는 말씀도 해주시는데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던 건 11번째 편지. 제목은 새로운 삶의 문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 이게 딸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문 앞에서 너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운이 좋은 사람은 3배 더 노력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운이 좋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은 사실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3배, 5배 더 노력을 했다. 네. 얘기를 해주시면서 본인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운이 좋다 생각을 많이 한대요. 막 큰 성공을 이루고 중국이나 미국에서 다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운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는 운이 좋지 않았다. 근데 오늘 붙잡는 비결은 3배, 5배 더 노력하는 거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한국전쟁 당시에 어떤 사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전 이분이 한국전쟁 이런 사례도 아시는 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그때 이제 사령관 중에 미군 사령관 중에 벤 플리트라는 장군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큰 전투를 앞두고 참모한테 우리가 여기서 이기려면은 탄약이 얼마나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얼만큼 필요합니다. 대답을 했을 때 그만큼 준비하게가 아니라 그것보다 5배를 더 많이 준비하라고 시켰대요. 근데 막상 전투가 벌어져 보니까 5배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질 수도 있는 전투였던 거죠. 근데 준비를 5배 더 한 덕분에 이겼대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이례적인 사례가 아니라 그 이후로 이제 그 벤플리 탄약량이라는 군사 용어까지 생겼대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5배 더 노력하는 게 남들이 볼 때 그 좋은 운을 가져오는 거다. 10점을 받고 싶으면 30점을 받으려고 해라. 그러니까 사실 남들이 봤을 때 와 10점 받다니 정말 운 좋다. 이 사람은 사실은 25점, 30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막 삼촌 얘기도 하세요. 삼촌도 집안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들 훌륭하시더라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수님 밑에서 박사를 했는데 굉장히 운이 좋아 보였겠지만 사실은 자존심 상해가면서 막 좌절해가면서 3번 막 거절당했는데 끝까지 자기를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어필해서 그 연구실에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3배 더 노력하는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들이 운을 가져올 거고 너가 그렇다고 서두를 필요 없다. 매년 너만의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언젠가 운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또 제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제가 원하는 회사에 인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편지를 보고 저는 그때 생각이 났는데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편지를 보고 나니 굉장히 뿌듯해지더라고요. 남들이 부러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회사여서가 아니라 제가 굉장히 이쪽 분야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회사인데 거기를 가서 인턴을 하니까 남들은 다른 대학교 친구들은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그냥 거기서 채용 공고가 나서 지원해서 운 좋게 뽑힌 게 아니었거든요. 채용 공고 찾아봤더니 사람 안 뽑는데요. 인턴 뽑지 않는다. 전화를 했어요. 사람 혹시 뽑지 않나요? 했더니 안 뽑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뽑을까요? 앞으로는 당분간 뽑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이력서를 그냥 보냈어요. 보내고 다시 전화를 해서 제 이력서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한번 보셨나요? 당연히 사람 안 뽑기 때문에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뽑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해서 보내드렸으니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끊고 또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이번엔 인사 담당 전무님 통화를 했어요. 이력서 보냈는데 혹시 보셨나요? 미안하지만 사람을 안 뽑기 때문에 못 봤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연락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저를 한 번만 보시면 안 되겠냐. 막 졸랐어요. 대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사실. 이력서 보냈으니 검토해 보시고 정말 볼 가치가 없다 생각하지 않으시면 저 한번 불러달라. 알았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또 전화를 하고 또 전화를 해서 결국에는 그냥 자기가 질려서 그러니 일단 와봐라 그래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엄청난 준비를 해서 이분은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도 안 하시지만 엄청난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제가 왜 이 회사에 일하고 싶은지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지 얘기했더니 그분이랑 얘기 마무리하고 집에 갈 때는 그래도 어차피 기대는 하지 말아라고 말씀 주셨는데 3일 후에 전화가 오셨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필요한 사람은 없지만 당신이라면 뽑은 다음에 필요한 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인턴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는 그냥 운이 좋다고 했었어요. 저렇게 자기 원하는 데서 인턴을 딱 하다니. 사실 저는 그 이면에서는
백조, 수면 아래 백조의 팔처럼 정말 막 온갖 행동을 했었거든요. 이 말이 많이 와닿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편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하면 네. 실패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제가 상상만 해도 네. 거절도 당하시고 감정적으로 네.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 마음도 상하고 좀 어.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어떻게 조금 사실은 그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로 인한 괴로움보다 여기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훨씬 커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앞에 그 편지의 내용처럼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때 그래도 원하는 바에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때도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좌우명이 될 때까지 하면 결국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 네. 그 박지성 발 사진 본 적 있으시죠? 보면은 보기만 해도 막 아프잖아요. 저보고 너 발이 저렇게 되면은 뭐 엄청난 보상을 주겠다고 해도 선뜻 막 힘들 정도로 정말 아파 보인 발인데 제 얘기를 괜히 길게 했네요. 이 박지성 발 얘기 하나면 네, 이 얘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선 3배, 5배, 10배의 노력이 있어야 남들이 봤을 때 그 행운이라는 게 본인한테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맞는 이야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네. 축구화 속에 발이 네. 들어가서 안 보이니까 네. 화려한 네. 겉모습, 슈팅하는 모습만 보는 거죠. 누군가는 뭐 체력도 좋고 타고났고 운 좋게 히딩크 감독님 만나서 발탁이 돼서 저기까지 운이 좋게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만으로 그렇게 될 리는 사실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아득해질 정도의 노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 곱하기 5. 네. 아, 여기서 약간 3배, 5배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3배만 해도 사실은 정말 네. 힘든 일이죠. 예. 3배 노력하면서 너만의 속도로 계속 발전해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는 해주십니다. 네.